경제 뉴스에도 여러 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그중에 내 자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제 뉴스들도 있죠. 자, 이 시간 반드시 알고 가야 내 돈을 지키고 내 자산을 키워줄 경제 꼭지부터 우리 집의 경제 문제들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나가는 방법까지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제 줌인. 자, 앞으로 매주 월요일 경제 줌인 시간 함께 해주실 새로운 전문가 두 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키님들. 돈 걱정 많으시죠? 돈 걱정을 하나씩 덜어줄 경제 마스터 원 승문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돈 새나가지 않게 좋은 정보를 알려드릴 경제 마스터 2 이수경 전문가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첫날이잖아요.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달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경제 이슈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빅컷 단행인데요.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나 내린 겁니다. 네. 통상 금리와 주식시장은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미국은 금리가 내리면서 주식시장은 상승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기준금리가 내리지 않았거든요. 네네.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하가 선반영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시장 금리는 상승을 했는데요. 그에 더불어져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소폭도 올랐다고 합니다. 요즘에 뉴스 진짜 뜨겁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계속 경제 뉴스만 보면 빅컷 많이 나오는데 0.25%포인트를 내리는 것과 통상적으로 그렇게 내리죠. 근데 0.5%포인트를 내리는 거 이게 차이가 큰 거예요? 네. 금리 인하를 0.25%를 내리면 베이비 컷이라고 하고 0.5%를 내리면 빅컷이라고 하는데요. 네. 한꺼번에 이렇게 0.5%를 내리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떨어지면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안전자산보다는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이동을 해서 그 자산의 버블 형성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서서히 올리거나 내리는데 이번엔 큰 폭으로 인하를 해서 이슈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미국의 금리 인하든 뭐 상승이든 어쨌든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가 우리나라 금리 인하도 이제 고민을 좀 할 것 같아요. 그쵸? 기준금리를 내릴지 그대로 갈지. 하지만 이러한 금리 인하를 할 때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부동산 대출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안 그래도 넉넉하지 않은 가정 경제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출 금리가 상승을 해서 변동금리로 대출 받으신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금리가 인하될 때까지는 대출이자 부담이 소폭 상승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런 부담을 좀 덜어드릴 수 있는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네. 바로 정해진 월급 안에서 먼저 현금 흐름표를 통해 돈의 흐름을 파악을 하고요. 그중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내 절감한 여유자금을 저축으로까지 이어드리는 방법인데요. 방송 듣고 계신 우리 동키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으니까요.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현금 흐름표를 통해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사실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통장을 하나 정도씩만 쓰고요. 월급 통장 같은 거. 그리고 또 월급이 거기서 들어오고 카드값도 거기서 나가고 공과금도 거기서 다 나가고 보험료도 거기서 다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입 지출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카드를 사용하다 보니까 카드는 이미 지출을 하고 난 후에 다음 달에 저희가 카드 대금 결제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출 파악이 안 되거든요. 월급을 받자마자 카드값 내고 나면 싹 나가죠. 사실 남는 급여가 없다 보니까 다시 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반복적인 일이 막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지출은 반드시 예산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수입,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돈을 사용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해놓고 지출을 사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이번 달에는 얼마를 써야겠다라고 지출을 딱 정해놓고 그만큼만 써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저도 신용카드의 혜택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포인트. 맞아요. 네, 포인트. 그런 것들. 그런 네. 것 때문에 신용카드를 쓴다라고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면서 그때부터인 것 같습니다. 구멍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핸드폰만 딱 들고 다니면 카드 따로 안 들고 다녀도 되잖아요. 막 맞습니다. 10개씩 맞아요. 그 안에 들어가니까 지출이 더 쉽게 늘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맞아요. 이렇게 카드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부부 상담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맞벌이들이 많잖아요, 요즘은 사실. 그럼요. 근데 이 맞벌이들이 저축을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왜냐하면 통장을 합치지 않고 따로따로 관리를 각자 하다 보니까 내가 안 하더라도 내 배우자가 저축을 잘 하고 있겠지. 이렇게 기대를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출보다는 사실 돈에 대한 대화도 잘 안 하잖아요, 부부들이. 그래서 결혼을 하는 동시에 통장도 당연히 결혼을 해야 됩니다. 합쳐야 된다. 네네. 맞습니다. 통장도 결혼 후에는 서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해야 하는데요. 네. 각자 급여 날이 다르잖아요, 보통. 그래서 배우자 중에 가장 늦게 급여를 받는 날 가족 회의를 하는 겁니다. 두 분의 수입을 한 곳으로 모은 후에 고정지출용 통장, 변동지출용 통장, 그리고 자산을 증가시키는 저축과 투자 통장을 각각 나누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비상예비비 통장을 분리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통장으로 가계부처럼 돈관리 시스템을 만들면 됩니다. 통장을 가계부처럼 활용을 해라라는 얘기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네, 먼저 지출 통장은 자동이체되는 통장으로 하시면 되고요. 저축 투자 통장은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기 적금이나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통장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따로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금의 경우 만기일자를 체크해 보시고요. 주식 투자를 하신다면 현재 평가 금액과 수익률은 체크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비상예비비 통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죠. 네. 이게 뭘까요, 주디? 어떤 통장일 것 같나요? 이런 거 얘기해도 돼요? 돼요. 아니 몰래 이렇게 나한테 생기는 돈을 이렇게 막 떠놓는 거잖아요. 아내 몰래 남편 몰래 그런 통장 아니에요? 네. 비상예비비 통장은요. 지출이 크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얘기해도 됩니다. 괜찮아요? 반드시 얘기해야 돼요. 네. 그렇군요. 네. 비상예비비 통장은 지출이 과해지면 부족할 경우에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특히나 우리가 비정기적 지출이라고 해서 경조사, 뭐 생일 같은 날,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 그리고 재산세 이렇게 매달 지출이 되는 게 아니고요. 1년에 한 번씩 지출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럴 때 대비해서 만드는 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월이나 11월 정도 되면 맞아요. 그렇게들 결혼을 해요. 그때 되면 정말 비상금이 바닥납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다른 달에 좀 많이 여기를 채워놔라. 그렇죠. 비상 예비 통장까지 그리고 또 그 전에 말씀하신 수입 통장, 지출 통장, 그리고 저축과 투자 통장 이렇게 4가지의 통장으로 돈 관리의 시스템을 만들어라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제가 팁 하나를 더 드릴게요. 자, 매달 변동 생활비는 월급 전날에 통장을 영원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변동 생활비는 네. 영원으로. 이 통장에 남는 돈이 있다라고 하면 비상 예비비로 이체를 하시고요. 지금처럼 부족하면 비상 예비비에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매달 정해진 금액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습관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래서 비상 예비비의 경우에는 소득의 3개월, 많게는 6개월 정도의 금액을 준비를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변동 생활비 내가 이번 달에 내가 좀 아꼈다. 돈이 좀 남았다. 그렇다고 그대로 변동 생활비 통장에 넣어놓는 게 아니라 그거를 비상 예비비 통장으로 옮겨놓고. 맞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다 남겨놓으면 내가 더 쓰게 되니까 이번 달에. 그럼 예산이 안 잡히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정해진 대로만 써라. 아껴 썼어도 이번 달은 끝이다. 지난달에 아껴 쓴 건 이번 달에 끝이다. 그렇죠. 하지만 모여져 있다. 네. 냉정하네요. 자, 지금 문자창으로요. 이런 질문을 주신 분이 있으십니다. 근데요, 저희 부부는 각자 수입 관리를 하고요. 생활비를 매달 모으는 식으로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돈을 모으기가 어려울까요? 라는 질문을 2357님이 주셨네요. 우선 수입을 따로 관리하시는 케이스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얼마를 쓰는지 얼마를 저축하는지 구분이 쉽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한꺼번에 모아서 계획적으로 지출하고 저축 투자하시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로 간에 투명하게 공개를 해도 하나로 모으는 것보다는 좀 어려울까요? 따로 모으시는 돈들은 따로 모으셔도 됩니다. 아하. 네. 비상금. 네. 지금 표정이 굉장히 능글능글했어요. 따로 모으시는 돈은 따로 모으셔도 됩니다.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2987님께서
저는 40대 주부입니다. 요즘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요. 식비도 줄이고 우리 집 고정 지출도 좀 줄여야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지출 내역을 보다가요. 저희 집 3인 가족의 보험도 줄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저희 가족의 보험 증권을 보더니 보험료 안에 적립보험료가 많으니까 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왜 줄여야 되는 건지 줄여도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 보험료를 낼 때 우리가 보장받기 위해서 내는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가 더해져서 보험료를 내게 되는데요. 손해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증권을 보면 되게 빠르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내가 납입하는 보험료가 총 10만 원이다. 네. 그러면 보장보험료는 6만 원, 적립보험료가 4만 원이라고 되어 있으실 거예요. 자, 보장보험료라고 하면은 우리가 내가 만약에 아팠어, 그리고 다쳤어, 그러면 보장을 받기 위한 보험료고요. 그렇죠. 적립보험료는 말 그대로 그냥 매달 4만 원씩 그냥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를 나눠서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네,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명보험사는 주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그 주계약 안에 위험보험료하고 적립보험료가 합쳐진 거거든요. 그래서 적립보험료라고 따로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증권을 봐도 모르는 거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주계약으로만 되어 있어서. 하지만 손해보험은 보장보험료, 적립보험료 이렇게 구분을 해놔서 손해보험사로 예를 든 거죠. 그렇군요. 우리가 증권을 봐서 확인을 한다면 손해보험사에서 가입을 한 증권을 보고 확인을 해야 적립보험료라는 것에 그 단어를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적립보험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10만 원 중에서 6만 원은 보장을 받는 거고 4만 원은 적립이 되는 거다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쌓이는 거니까 저축한다라는 개념으로 그냥 내도 괜찮은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문자창으로도 적립보험료에 이자가 붙을까요? 라는 말씀을 주신 분이 있으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적립보험료를 저축이라고 생각하고 내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적립보험료가 내가 낸 돈 전체가 쌓이는 게 아니라 사업비를 차감하고 적립이 돼서 거기에 맞는 보험사 이자를 곱해서 적립이 된다는 거죠. 즉 은행 적금 같은 경우는 내가 돈을 내면 거기에 이자율 적용해서 쌓이잖아요. 네. 하지만 적립보험료 4만 원이 있다고 하면 4만 원에서 10에서 20% 보험사 사업비로 차감을 하고요. 그 나머지가 적립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4만 원이 아니라 3만 2천 원에서 3만 6천 원 사이가 적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쌓이는 게 아니라 얼마를 빼고 쌓이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건 오히려 마이너스네요. 그러니까 적립보험료는 사업비를 차감하고 쌓이는 거다. 그러니까 그냥 집안에 금고가 있으면 금고 안에 넣어놓는 게 오히려 이득일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거 그쵸, 떼가진 맞아요. 않으니까. 그죠? 네, 맞아요. 네. 자, 그리고 지금 문자창으로 또 이런 질문 주셨어요. 적립보험료 갱신 시에 갱신보험을 갖고 있다면 갱신 때마다 오르는 보험료를 대비해서 보험료 안에 적립금이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갱신될 때 미리 받았던 적립금으로 대체한다고요. 맞나요? 라는 얘기를 유혜영 님이 질문을 주셨거든요. 맞죠?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적립보험료라고 하면 갱신보험료가 붙어 있는데 갱신될 때 이 갱신보험료가 차인 만큼 대체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실손보험이 전부 갱신형이거든요. 근데 적립보험료가 있는 실손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이 실손보험이 갱신인데도 불구하고 갱신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내는 돈이 안 늘으니까. 네. 왜냐하면은 갱신될 때마다 그동안 쌓여있던 적립보험료에서 갱신비가 대체되거든요. 근데 그 적립된 만큼 대체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쌓여있던 적립보험료가 만약에 다 없어지고 소진된다라면 그때부터는 보험료가 다시 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갱신되는 줄 몰랐던 이유는 그동안에는 계속 갱신이 안 되고 똑같은 돈을 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갱신이 되니까 아니 그동안은 갱신이 안 되다 왜 그쵸? 갑자기 돼? 네.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 맞습니다. 그동안에 갱신이 안 된 게 아니라 내가 적립보험료를 내고 있어서 그걸로 대체가 됐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정확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적립보험료라는 것의 역할이 네. 갱신보험료를 대체하는 거다. 또 다른 역할이 있습니까? 네. 그 적립보험료가 있으면
보험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만기 시에 환급을 만드는 역할도 하는데요. 물론 이 중도 해지를 하거나 만기 시에 받는 돈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들 좋아하세요. 보험을 해약할 때.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비를 차감한 후에 적립이 되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저축을 할 때보다 수익성이 좋지 않다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환급금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적립보험료가 4만 원이고 그 보장보험료가 6만 원이면 4만 원만 쌓이는 거죠. 6만 원에 대해서는 뭐 1원 한 푼도 안 쌓이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돌려받는다라는 그 말 때문에 내가 낸 돈을 돌려받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내가 쌓아놓기 위해서 냈던 돈만 돌려받는 거고 심지어 그중에서도 얼마를 떼고 돌려받는 거다라는 걸 반드시 알고 계셔야겠네요, 여러분. 현재 보험 가입되어 있는 상품의 증권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분들은요.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적립보험료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도 꼭 고민을 좀 시작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2987님 앞서 문자 제가 사연 소개해드렸던 분도 2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2987님의 경우 20만 원씩 들어가는 적립보험료를 줄이면 앞으로 10년간 안 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무려 2,4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네요. 작은 돈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2987님을 비롯해서 나도 적립보험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하는 동키분들은 가입한 연도나 상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콜센터나 담당 설계사를 통해서 적립보험료를 최소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맹 자료에 따르면요. 보험을 해약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보험료가 부담돼서라고 하거든요. 네네.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은 해지를 하거나 뭐 특약 삭제, 감액. 사실은 이런 중간에 다 전체를 해지한다라고만 알고 있지 뭐 특약들을 빼거나 감액하는 걸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이런 부분은 혼자 결정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적립보험료를 삭제하거나 최소로 줄이는 거는 고민하실 필요 없이 바로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냈던 돈도 돌려받을 수 있는 거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적립보험료가 현금 흐름표상 고정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오늘 퇴근 후 댁에 가셔서 또는 지금 집에서 듣고 계시다면 당장 가입된 보험증권을 한 번씩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보험 얼마를 매달 내고 있는지 그리고 또 내가 어떤 보장을 받고 있는지 내가 내고 있는 돈이 10만 원이라면 그 10만 원이 전부 다 보장을 받는 돈으로 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안에 다른 돈이 섞여 있지는 않은지 내 보험 안에 적립보험료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은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지금 내 돈이 새고 있는 건 아닌지도 모르고 있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비싼 보험을 들고 있다라는 말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런 걸 판단을 할 수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보험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다면. 적립이라는 단어 때문에 무조건 쌓인다, 저축한다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지만 오늘 승문규 전문가, 이수견 전문가 두 분 전문가께서 적립보험료라는 게 뭔지 그리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주의해야 될 점은 뭔지까지도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두 분 전문가에게 직접 고민을 털어놓고 가정경제의 문제점을 바로 잡으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민이셨을까? 혹시 나와 비슷한 문제는 없었을까? 여러분도 귀를 기울여서 쫑긋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연 큐.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현재 식당을 혼자 운영하고 있는데 예전엔 수입이 좋아서 지출에 대한 부담감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 불경기다 보니까 수입은 줄어드는데 물가는 오르고 또 지출도 늘다 보니까 부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걱정이에요. 그래서 나가는 돈을 점검해 보니까 보험료가 월 100만 원 정도로 제가 내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 보험료도 처음에는 89만 원 정도 했었는데 저도 모르는 새 100만 원으로 이렇게 늘어났더라고요. 보험을 새로 가입한 것도 없는데 왜 금액이 늘어나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늘어나는 보험료에 이 보험들을 제가 계속 유지를 해야 하는 건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픈 데도 없고 또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솔직히 병원에 갈 시간도 없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어떤 보장들이 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보험사만 좋은 일 시키는 건 아닌지 싶기도 하고요. 아는 지인이 좋다고 해서 제가 보험 가입을 하긴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정말 매달 100만 원에 가까운 보험료를 납입하신다라는 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이죠. 특히나 아플 때 진단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또 보험료는 왜 계속 증가하는 걸까 궁금하죠. 네, 궁금하고 고민되실 겁니다. 전문가의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두 분이 직접 만나고 오셨잖아요. 보험 가입 상황이 어땠습니까? 네, 사연자분 보험의 보장 내용은 실손 의료비 보장을 포함해서 암 진단비 1억, 뇌출혈 진단비 5천만 원,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7천만 원, 질병 1호종 수술비 500만 원, 재해 1호종 수술비 500만 원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 3대 진단비인 암, 뇌, 심장 진단비가 가입되어 있었는데요. 네. 그런데 문제는 10년마다 갱신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았고요. 보장의 범위 또한 가장 좁은 범위로만 가입되어 있어서 상위 범위 진단 시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계셨는데 질병 사망과 상해 사망 보장 금액이 너무 높게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뭐 이것저것 다 있으시긴 한데 보험료가 많다는 게 일단 제일 먼저 꽂히긴 했어요. 네, 진짜 보험료를 굉장히 많이 내고 계시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사연자분의 보험은 장점이 1개라면 단점은 한 5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불필요한 보험료가 줄줄 새어나가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특히 요즘은 100세 시대 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에 진짜 관심이 많거든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검진도 굉장히 자주 받으시고 또 의술이나 이런 게 좋다 보니까 질환이 있어도 사실 초기에 발견이 잘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보장이 좁으면 보험금을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분이 갱신형이 많다 보니까 내가 보장받는 기간이 90세, 100세라고 한다라면 그 90세, 100세까지 매번 갱신되는 보험료, 올라가는 보험료를 계속 납부를 해야 되는 게 굉장히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도 이 돈을 내기가 매달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90세, 100세까지 계속 갱신돼서 오르는 보험료를 내야 된다. 와, 생각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갱신형으로 되어 있는 대표적인 보험이 실손보험이거든요. 네. 아마 대부분 실손보험이 갱신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 실손보험이 대부분 가입 시기마다 차이가 있지만 1년에서 5년마다 갱신형으로 되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5년 갱신형의 경우 지금은 보험료가 안 올라요. 5년 후 연령 증가분과 위험률을 반영해서 보험료가 증가되고요. 이 보험료를 매 5년마다 갱신을 하는 건데 사연자분 보험은 10년 갱신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10년 후에 지금보다 더 올라간 보험료를 다시 10년 동안 납입해야 하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갱신형 보험 그러면 90세, 100세까지 계속 내야 되는데 그러면 갱신형 난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실손은 대표적인 갱신형 보험입니다. 그럼 실손 안 들어야 될까요? 그렇진 않죠. 실손은 국민건강보험 다음으로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가 병원비를 부담하게 되면 실제 손해 나는 금액을 돌려주는 보험이라는 거죠. 하지만 가입 시기마다 보장받는 금액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보장 금액이 높을수록 갱신될 때 보험료가 지금 많이 인상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실손을 가입은 했는데 너무 비싸다 하시는 분이 있고 나는 실손보험 가입을 했는데 너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던데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손과 관련해서 좀 고민이 있다 하시는 분들도 이게 가입 시기에 따라 다르다고 하니까 그럼 가입을 새로 해야 되는 건가? 이것도 전문가가 드릴 수 있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민이 있으시다면 그런 것도 한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갱신과 비갱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러 번 다루긴 했었습니다만 갱신과 비갱신 이거를 좀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내 보험이 갱신형인지 아닌지. 네, 제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보험증권 안에 답이 있는데요. 네. 먼저 납입기간, 보장기간, 만기 일자라는 글자를 먼저 찾는 겁니다. 그래서 납입기간 밑에는 보통 10년 납, 20년 납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보장기간이나 만기 일자 밑에 80세 만기, 90세 만기, 100세 만기로 되어 있으면
이 보험은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보험 증권 만기 일자 밑에 10년 갱신, 20년 갱신, 그리고 보험 이름 옆에 자동 갱신형, 그리고 특약 옆에 갱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이 부분은 비갱신이 아니라 갱신형으로 가입되어 있어서 향후에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내 증권을 딱 펼쳐보고 갱이라는 글자를 찾아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수능대는 그렇게처럼 그렇죠? 갱 먼저 네. 찾는 겁니다. 네. 10년 갱, 20년 갱, 뭐 잘 모르겠고 특약 옆에 갱이라고만 써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갱이라는 글자를 한번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갱이라고 안 써 있는데도 갱신형일 경우가 있어요? 없죠. 근데 없죠. 어. 대부분 무조건 갱이라는 글자가 단어는 들어가 있습니다. 갱이라는 네. 글자에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자, 갱신형, 비갱신형. 일단은 내가 지금 갱신형을 원한 게 아니었는데 갱신형이더라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몰랐다 나중에 가서 나 이거 그럼 평생 내야 돼? 하는 분들이 없도록 내 증권을 한번 보시고 갱이라는 글자를 꼭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일하셔서 한 달에 100만 원씩 10년만 납입을 해도 1억 2천만 원이에요. 평생 저축해서 모아도 힘든 금액일 것 같거든요. 보험금은 제대로 받으실 수 있을까? 이 정도 돈을 냈으면 사실 어디가 아프든 다치든 잘 받으셔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이 사연자분의 경우는 대부분의 지인들한테 가입을 하셨거든요. 이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자주 오시는 그 단골 손님들한테 그치. 가입을 하셨어요. 사실은 아는 분들한테 대부분 보험을 가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아서 잘해주겠지. 나는 보험료만 그냥 열심히 납입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만 이렇게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잘못 알고 계신 게 있는데 만약에 내열간에 문제가 있으면 보험금이 당연히 무조건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왜? 보험료를 100만 원씩 내고 계시니까요. 자, 그런데 보험사의 표준 약관을 보면 단계별로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으로 구분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 보장의 범위가 가장 넓은 게 뇌혈관 진단금이에요. 네. 근데 이 사연자분이 가지고 계신 보장은 뇌출혈로 보장이 가장 좁은 것만 가입이 되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지인이 당연히 잘 가입해 주겠지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잘 되어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진짜 보험은 참 어려운 게 누구를 만나서 상담을 하고 가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납입하는 보험료 액수도 많이 달라지고요. 보장을 어떻게 받느냐도 너무 크게 달라지잖아요. 이게 진짜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자, 그러면 사연자분은 지금 예를 들어 혈관 질환이 생겨도 건강검진하다가 작은 혈관 질환이 발견되면 뇌혈관이든 심장혈관이든 어쨌든 보장을 못 받게 되는 거고 진짜 심각한 상황이 와야지만 보장을 네. 받을 수 있게 지금 가입이 되어 있는 네네. 거잖아요. 좀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네. 사연자분이 평소에 건강 관리를 잘 하셔갖고 뭐 아프거나 드시는 약이 없으세요. 다행이다. 네, 그래서 건강채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데요. 음. 비교를 이제 보험료를 비교를 해서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보험사마다 보험료가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암 진단 1,000만 원을 가입할 때 어떤 보험사는 1,000만 원에 2만 원이에요. 네. 근데 어떤 보험사는 1,000만 원에 뭐 3만 원 이렇게 보험료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가입할 경우에 매달 보험료가 5만 원 정도 차이가 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보장은 똑같은데 한도도 똑같고요. 그래서 20년을 만약에 이렇게 5만 원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벌써 그 금액만 1,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내가 A 보험사, B 보험사 비교를 안 해본 거 하나만으로도 이게 20년 동안 1,200만 원을 그냥 갖다 버릴 수도 맞습니다. 있다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비교 분석해 줄 사람이 옆에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걱정 마세요. 저희가 모시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도움만 받으시면 되는 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암 진단금만 해도 보험료 차이가 이렇게 난다면 다른 보장까지 준비하면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날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연자분 보험은 우선 유지할 보험 중에 좀 괜찮은 것들, 보험료 대비 보장 금액이 높았던 갱신형은 끝까지 가져가는 게 아니라 갱신 만기까지만 가져가고요. 부족한 보장은 비갱신형으로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에 보장을 못 받았던 뇌혈관 진단금, 허혈성 심장 진단비,
부정맥 그리고 상해 질병 수술비까지 골고루 보완해 드렸고요. 네. 또 혼자 계셨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병원에서 간병인을 쓰게 되면 이 간병비 부담을 좀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간병비 보완까지 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보완을 다 했잖아요. 음. 기존 보장이 없었던 보장도 해드렸고 보장 범위가 넓은 보장들도 채우고 하면 보험료가 다 올라갈 거라 예상을 하세요. 하지만 보험료는 매월 얼마 줄었을 것 같으세요? 한 20만 원? 네. 10만 원? 매월 70만 원 정도 줄일 수 있었는데요. 줄인 금액이 70만 원? 네, 맞습니다. 어. 혼자 있는데 이게 줄일 수 있었던 게 사망 보장이 아까 많았습니다. 이 부분을 삭제해서 가능했던 거고요. 이렇게 줄인 보험료는 일하지 않아도 꼬박꼬박 통장에 급여가 들어올 수 있게끔 연금을 준비해 드려서 노후의 수입에 대한 고민까지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장 범위가 넓어졌는데 내가 내는 돈이 줄어들지? 그게 가능했는데 내가 몰라서 삥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름길이 이렇게 눈앞에 환히 있는데 전문가들 눈엔 지름길이 보이는데 내가 없었던 거죠. 지도밖에 안 들고 있어서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삥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 내비게이션 들고 전문가들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이용만 하시면 돼요. 무료로 이용 가능하시니까 여러분은 도움 요청만 하시면 되고요. 실력이 괜찮을까? 믿을만 한 걸까? 혹시 나한테 돈을 더 내게 하진 않을까? 그런 검증은 돈키호테가 끝냈습니다. 돈키호테가 검증을 통해 모시고 온 전문가분들, 믿을 만한 전문가, 실력 있는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왔으니까요. 여러분은 그저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만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솔루션에 참 만족하셨을 것 같아요. 돈도 줄여주시고 일단 노후 대비도 됐고요. 그럼요. 상담하시고 나서 진짜 좋아하셨고요. 너무 만족하다고 하셨고 또 맨날 바쁘다 보니까 미뤘었는데 미룬 걸 너무 안타까우셔서 진작할 걸 내가 왜 미루고 있었나. 맞아. 네. 네. 그래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진짜 그런 거 있어요. 저도 보면 이렇게 조금만 더 있다 하지 뭐 하루만 더 있다가 다음 주에 하지 뭐 아니면 내년에 하지 뭐 이렇게 조금씩 미루게 되는데 그렇게 미루는 하루하루가 더 내 자산을 구멍을 크게 만들 수 그쵸. 있다라는 맞습니다. 거 여러분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짚어볼까요? 첫째, 보험 안에 적립보험료가 있는지 체크. 적립보험료는 사업비 차감 후 적립되므로 최소화하거나 삭제해서 다른 저축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네. 둘째, 갱신형 보험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체크. 뚜렷한 목적 없이 갱신형으로만 가입한 보험은 향후 갱신 시에 보험료가 인상이 될 수 있으니 체크하자. 네. 지금까지 경제 주민 승문규 전문가 이수견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